오늘도 외국인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로는 반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달간 주구장창 팔기만 해온 외국인 매매 흐름이 바뀌는 조짐이 보이지 않나 주목해 볼 시점인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기술주들이 포진한 나스닥 시장에서 자산 매입 축소하는 그 테이퍼링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향후 우리 외국인 포지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간단히 짚고 오후 시장 이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랜만에 저는 이제 처음 뵈어서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사실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좀 지수 흐름이 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네. 빠져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오늘은 크게 시장 안에서 이슈는 일단 없는 걸로 그럴 때 일단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환율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하고 외국인들의 흐름이 이전에 조금 상반되게 좀 움직임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아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들은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네. 원화가 약세로 가면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판다. 이게 환차손이라든지 환차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차트 하나 보고 가도록 하죠. 차트를 한번 보면 그럼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은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제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환율은 굉장히 강세 움직임을 많이 보였죠. 소위 말해서 이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일단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조 이상을 작년에 팔았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가 원화가 강세로 감에도 불구하고 좀 팔아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공매도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공매도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이 약간 규제에 묶인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기가 좀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근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흐름 자체가 우리 시장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화면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 환율이 다시금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게 5월 10일입니다. 그랬죠. 5월 10일이고 우리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는 것도 5월 10일에 고점을 찍고 지금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환율이 다시금 강세로만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금방 다시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종목이 향후에 주도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점검으로 들어가는데요. 예. 뭐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 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지금 뭐 남북 경협 관련한 부분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제 백신 관련한 거 그리고 뭐 반도체 배터리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러면 반도체 배터리 얘기부터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뭐 여기 지금 뭐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뭐 반도체 배터리 얘기를 좀 해오기는 했는데 정말 지금 이 시점을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삼성전자도 이제 8만 전자 회복하면서 지금부터 좀 좋게 쫙 봐야 되는 시점 모멘텀이 온 거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의 비유를 막 이렇게 던질 거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 좀 해드렸죠.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외에 예전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조금 심각성을 좀 느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 보니까 물류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 80% 정도가 아시아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럼 아시아에서의 반도체 물류가 막히면은 유럽이나 미국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뭘 만들죠? 만들기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게 되고 그렇죠. 전기차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거의 다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네. 다음에 어떤 감염병이 도졌을 때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현지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부분도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제가 오늘 그 어떤 그 시청자분한테 문의를 받았는데 오늘 시장 빠지는 걸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효과 자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소위 말해서 이슈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이 뉴스 자체는 향후에도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일단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그쪽에서 일단 투자를 원하는 부분 이게 왜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마이크론이 반도체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이 기술력이 떨어져요.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투자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한테 투자를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럼 삼성전자가 갈 거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첫 번째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라든지 후공정 장비 업체들, 소위 말해서 이들 업체들이 먼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넓게 봐서 뷰를 좀 듣고 싶은 게 네. 일단 미국과의 관계 일단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에서 살짝 도는 이야기는 미국과의 관계가 좀 풀리게 된다면 중국의 보복이 또 두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다르죠. 그러니까 네. 정책 자체도 다르고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절에는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업을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기업을 하웨이라든지 아니면 통신기업인 JT라든지 하는 기업들을 그냥 막 이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좀 생긴다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중국 압박 카드는 뭐냐면 탄소 국경세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탄소를 적게 생산하는 나라로 수출을 할 때 국경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원래 유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지금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를 매긴다는 얘기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 부분을 때리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중국의 보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자체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탄소 제로로 가야 돼요. 이쪽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중국에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을 굉장히 큰 폭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이 탄소 제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보복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보복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하고 해상 풍력이 됐든 육상 풍력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그룹핑을 하고 타이밍을 노리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쪽 관련된 섹터 자체를 지금 모아서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네. 신재생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탄소 제로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이게 탄소 집진기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을 한번 지금은 그룹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예전에는 이제 네. 트럼프 시절에는 이쪽에서 치고 나면은 그쪽을 보복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쪽에서 이거를 치고 나오면 저쪽에서는 저거를 치고 나오는 어떤 그런 그렇죠. 형태로 네. 좀 맥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번에 뭐 백신 확보하는 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표면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뭐 백신을 사실은 뭐 확보를 해 오겠으나 뭐 얼마를 확보하느냐 또 이제 백신 수확 관련해서 또 얼마가 더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뭐 가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을 더 확보하느냐 이거보다도 이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과 이렇게 테마들이 좀 움직일까 이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백신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네.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그 질병, 소위 말해 감염병의 경우에는 사실은 백신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치료제죠. 치료제.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인플루엔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걸리면은 사람들이 치사율이 있다. 걸리면 너무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섭죠. 근데 치료제가 있어요. 걸리면 치료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가 않겠죠. 코로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확산이 되고 확산 자체가 무섭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치료제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일부 이제 제약사에서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 관련해서 예전에 그 공급 계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맺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치료제가 완전히 이제 이게 좀 명확하게 되는 부분이 보이면은 백신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관련된 기업들을 그러면 보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네. 백신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에 맞을까요, 진짜? 예, 신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서 경쟁을 할 때 소위 말하는 투자자, 빅파마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외국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회사나 중국 회사나 비슷한 기술력으로 보통 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국의 방역 기술이라든지 한국의 이제 신약 기술이라든지 한국의 복제약 기술 자체가 거의 세계 수준이라는 걸 지금 입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서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빅파마를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을 보시지 마시고 차라리 신약 관련된 회사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보실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백신 부분을 만약에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이슈가 됩니다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공장까지 공장 가동률이 지금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캐파가 아직까지 30%가 더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송도에 지금 4공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는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나 CMO 관련된 기업들, 소위 말해서 요즘 CMO 관련된 기업들도 연구개발을 같이 하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다가 그냥 초점을 맞추면은 이번 백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종목 안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부분에서는 백신 이후에 이 제약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아시죠? 네. 최근 정부에서 첨생법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 세포치료제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방법. 예전에 이제 TNL 바이오팩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장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 세포를 가지고 신장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 식으로 첨생법 관련돼서 미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 회사들 쪽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6월 초에 우리가 아스코가 좀 열리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좀 종목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구장에서 밤새도록 사람들이 당구 내기를 하면 네. 누가 돈을 버는가? 당구장 사장님이 그렇죠. 당구장 주인이 돈을 버는 네. 거죠. 당구에서 이긴 사람은 이겼으니까 뭐 좀 짜장면도 사고 뭐도 사고 하다 보면 버는 게 한 개도 없는데 당구장 주인은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신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그걸 갖다가 CMO 관련된 회사들이 만들 거잖아요. 그럼 당구장 주인은 CMO 관련된 회사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간에 대형 CMO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남북 경협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부분은 좀 짧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은 북한 관련된 문제가 그래도 제대로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투기가 아니고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실적 받침이라든지 가시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개성공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 가시성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번에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파란 쪽이 있고 빨간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색으로 보면. 근데 한쪽에서 한 10년 뭐 이렇게 열심히 해놨던 부분을 한쪽에서 일주일 만에 뒤집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남북 관련된 경업 관련된 종목군들 보실 때도 그쪽은 그냥 모멘텀만 생각을 하시고 기존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남부 지역을 보게 되면 철도 직선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이렇게 굽어 있는 부분에 직선화를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있는데 새로운 전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이제 이동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현대 로템 쪽.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유럽 쪽에서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기차 같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 길 위에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가면은 꼭 타야 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이제 수소 관련된 트램, 그죠? 그 부분 자체도 지금 현대 로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에 플러스 알파로 남북 경협이 있는 쪽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전체가 남북 경협인 쪽은
트레이딩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여러 그 종류에 대해서 의자가 많다 보니까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강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최선호로 보시는 뭐 업종이랄까요, 종목이랄까요 하면 뭐 어느 쪽이세요? 일단은 저는 얘기는 아까 얘기를 할 때 2차 전지 얘기도 했었고요. 네. 반도체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좀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최선호는 자동차입니다. 저는. 왜 자동차를 얘기를 하냐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반도체를 마이크론이 하면 되는데 네. 왜 못하냐면 기술력이 삼성전자만큼 안 오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요즘 왜 못 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2018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죠. 근데 2018년 대비해서 주가는 벌써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 얘기 자체는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일단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술력이 있는 쪽에서 우리가 또 수소 자동차의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보자면은 현대 위상 자체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잘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탑픽 종목도 그쪽에서 갖고 오셨나요? 예. 탑픽 종목은 오늘은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많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위안을 주는 현대 위아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뭐 상승 흐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 부분은 예전에 벌써 얘기가 나왔는 게 미국 내 투자 밸리 자체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얘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수소라든지 하는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부분에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와 주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 위아를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 위아는 성장주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 자꾸 헷갈리시는 게 뭐가 있냐면 성장주하고 가치주는 완전히 달라요, 투자가. 성장주는 사실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주는 뭘 봐야 되냐면 재무제표가 안 좋은 게 당연한 거고요. 성장주는 봐야 되는 게 이 회사가 어떤 연구개발 실적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 연구개발 실적이 연구개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성장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엔진 결함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볼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계 수주 부분이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부분에서의 스마트 팩토리화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현대위아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미국 내에 새로운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화 할 거지 아니면 이전에 공장 자동화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부품을 만드는데 두 가지 부분의 부품을 다 만들고 있죠. 전기차 부품과 수소차 부품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엔진이라든지 셰시 만드는 부분 자체의 실적이 조금 안 좋아서 실적 부분 때문에 주가는 밑에 있습니다만은 향후의 성장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 부분은 주가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가에서 매매 그 목표가 얼마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원래는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목표가 손절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 가격은 일단 76,2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6,200원이 깨지면 3개월 이상 일단 주가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76,2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전 고점 언저리가 되는 것 같은데 한 108,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해수 캐스터 연결해서 이 시각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뒷심이 부족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박미길에 오른 4대 그룹주들이 오전엔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마저도 탄력도가 떨어지며 시장은 오늘도 이슈가 있는 테마주 위주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커플링 현상을 보였던 대만 지수가 막상 오르니 오늘은 각권 지수와도 연동되지 않고 있네요. 자, 그럼 카테고리별로 나눠 특징주 하나씩 꼽아봤습니다. 먼저 수급에서는 삼성전자 꼽아봤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외인기관 동시매수 오늘 1위 종목인데요. 8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수급이 집중 유입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백악관 주재 반도체 칩 사태 회의에 삼성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관측된 내용으로는 삼성이 20조 원을 투자해 미국 오스틴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짓는 공장은
5나노 EUV 파운드리 라인이 유력합니다. 현재 14나노 공정 기술을 갖춘 시스템과 비교하면 해외의 초미세 EUV 파운드리 라인을 구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 다시금 8만 원 선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로는 미국을 방문한 국내 4대 그룹, 그러니까 한미 재개회의에 참석하는 삼성, 현대차, SK, LG그룹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자동차 테마 한 대목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총 40조 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미 알려진 바로는 SK이노베이션 포드의 합작 배터리 양산, 또 모더나, 삼성바이오의 백신 MOU, 삼성의 오스틴 공장 증설 등 이 반도체 전기차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별적으로 강한 흐름 오늘 나오고 있죠. 실리콘웍스 이틀 연속 양봉 그려내고 있고요. DB하이텍 5만 4천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종목은 APS 홀딩스입니다. 체크해 보시죠. 시장 지수와 상관없이 쉬지 않고 올라오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 세계 OLED 수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프리미엄 TV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 이미 노출된 뉴스고요. 주목하고 있는 건 내년입니다. 이 애플 등이 OLED를 채택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며 여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 또 OLED TV 시장 저변의 확대를 비롯한 OLED 패널 신규 어플리케이션 적용 다변화 등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OLED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APS 홀딩스, 오후에도 6% 넘는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분기 실적 그냥 잘 나온 게 아니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작년보다 무려 190%나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세는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민수 사업의 실적 호조와 군수 부문 모멘텀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5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 꼽아봤는데요. 강준혁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어떤 종목 매매 전략 듣고 가면 좋을까요?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가 5만 7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니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하는 부분 하면서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실업자율이 좀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하나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로봇 산업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로봇 밀도가 전 세계 2등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로봇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아직 상장 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분명히 IPO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에 굉장히 탄탄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더 높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반드시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 대표님 이런저런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저 이 방송 마치고 시황 또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또 올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3시 반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유튜브에 시황도 올려드리니까 시황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강준혁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후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장중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